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의 기초. 먼저 전략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사고, 전략 수립 및 실행,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한 강의당 한 10분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이란 이 영상에서는 전략이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전략적 사고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이란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이란 전략이란 제가 정의를 좀 해놨습니다. 전략이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자를 제압하고자 일련의 행위를 계획, 조직,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회사를 떠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이면은 식당 운영을 생각했을 때 원하는 목표, 회사 같았으면은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수익을 더 비싸게 많이 팔는 그런 걸 원하는 테고요. 또 뭐 이제 생산본부의 전략이라면은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많이 만드는 그런 전략이겠죠. 그런 거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수행하는 일체의 행동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략의 유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말은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술책,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술책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스텔티지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 조직, 수행하는 계책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계획, 조직, 수행하는 건 나왔고 여기서도 계획, 조직, 수행하는 건 나왔죠. 사실 지금이야 기업, 경제, 경영이 제일 중요한 그런 것이고 뭐 대부분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리스에서 왔으니까 뭐 그리스, 로마 이 전성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군사를 강하게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기는 것, 거기서 이제 물건을 획득하고 땅을 넓히는 것,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배경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전략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거죠. 그때는 이제 전쟁이 주요한 중심사였지만 지금은 경영활동, 경제활동 이런 게 더 중심이니까 이쪽으로 전략의 포커스가 이제 바뀌었 거죠. 자, 그래서 전략이 나왔고 전략의 유래가 나왔으면 이제 결국 우리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기업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뭐 중소기업, 대기업도 다 포함하지만 여러분들 소상공인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도 작은 업체도 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의 의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는 똑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자를 제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치밀한 최선의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에 목표나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자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월등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략은 큰 의미가 없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를 정리한 있습니다. 이론이. 그래서 다 P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OP라고 얘기를 하고요. perceptive에서 자신과 외부를 바라보는 관점.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역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도된 계획, 플레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을 속이는 구체적인 책략, 패턴, 실행된 전략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행동 패턴, 포지션, 경쟁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 자, 요런 거를 전략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의식적인 전략 수행이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각인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5가지를 이제 다시 말로 풀었으면은 전략이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모두를 고려해서 최선의 행위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전략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략을 앞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업에서 쓰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전략이란 오리지널 어원은 전쟁에서 이기는 책략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략과 경영의 의미를 합해서 경영 전략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략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수행하는 계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 어원적 의미입니다. 경영의 의미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 또는 관리 과정입니다.
자, 여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고, 여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여서 경영 전략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영 전략의 의미는 최소한의 경영 자원을 배분하여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챈들러하고 앤드류의 그 경영 전략의 정의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챈들러는 말했고요. 그 회사가 어떤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어야만 하고 그 회사가 어떠한 성격의 회사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예, 케네스 앤드류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경영 전략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 좀 제가 어디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피터 드러커 유명한 분이죠. 예,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관해 기업이 지향하는 이론이라고 했고요. 클라우 제비치는 전쟁의 전체적인 계획, 개별적인 활동 방침,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노이만 모르겐슈타인은 각 플레이어가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를 고를지 명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했고요. 알프레드 챈들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채택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조지 스테인하고 존 마이너는 조직의 기본적인 사명, 목적,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행동 계획,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윌리엄 F. 글룩은 기업의 기본적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계획이라고 했고요. 헨리 민츠버그하고 알렉산드라 맥큐는 무수한 행동과 의사결정 속에서 발견되는 일정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케네스 해튼하고 메리 해튼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고, 조지 G. 데스하고 알렉스 밀러는 조직이 의도하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을 책정하고 실제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히트웨에서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핵심 역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통합적인 전략과 활동을 설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들이 다 이 각자의 학자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녹여져 가지고 이제 기술문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죠.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경영 전략은 시대별로 이게 발전을 해왔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45년 이 정도에 끝나고 그 뒤로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이제 발전했는데 그때 이제 경영 전략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론적으로 좀 변화도 있었고 포커스가 이제 변화도 있으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19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로 제가 구분을 했고요. 1950, 60년대에서는 장기 전략 계획, 다각화 전략 이런 게 좀 주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태동기였고 방향은 사업 확장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점은 상품 개발, 시장 확대, 사업 다각화 이런 거였고 핵심 이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었고 학자는 이고르 앤소프나 앤드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장기 전략 계획,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 LG, 현대 이런 데가 그룹으로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상품도 많이 개발하고 시장 확대하고 다각화. 지금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단계가 이제 경영 전략은 태동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바뀌고요. 이제 경제 우위 전략이 이제 좀 대두로 됩니다. 마이클 포터 유명하신 분이죠. 전략의 아버지, What is Strategy 이런 논문을 통해서 거의 전략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구조 분석, 마이클 포터의 5포스 이론이 이 산업 구조 분석하는 주요 이론이고 또 이 본원적 전략도 마이클 포터가 주장했고요. 그래서 가치 사슬, 포지셔닝.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마이클 포터가 이제 주요하게 강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성수교로 갑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 전략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이제 핵심 역량 전략, 경영 자원론, 어떤 우리가 경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 자원 기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산업 통찰력, 미래 경쟁력,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요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2000년대에서는 이제 경영 혁신 전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를 지나서 이제는 백가쟁명 시대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전략, 파괴적 혁신, 블루오션, 전략적 민첩성, 신시장 창출, 핵심 이슈는 신시장 창출이고요. 학자로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하고 김유찬, 이게 블루오션을 주장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브 도즈 등이 있습니다. 좀 비슷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썼는데요. 자, 1950, 60년대에서는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고, 주요 개념 및 기법으로는 재무적인 투자 계획, 수립 및 시장 예측, 시장 점유율 분석, 수학 분석 등이 됐고, 조직상의 특징으로는 재무 관리가 주요 기능을 수행했고요. 기업의 종합기획실이 설립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970, 80년대로 보면 산업 구조 및 경쟁 분석을 하고요. 산업 구조 및 산업 내의 포지셔닝을 이제 중요시했고요. 수익이 낮은 산업으로부터 탈퇴 및 전망이 좋은 산업으로 진입하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경쟁 우위 창출 및 유지, 기업 내에서의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인 분석, 자,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거, 동태적 분석 기법 이런 게 이제 주요하도록 올랐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핵심 역량 배양,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으로부터 비용 감소 및 서비스 향상 이런 거에 조직상의 특징이 보입니다. 2000년대에는 인터넷, 자 2000년대부터도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했죠.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 진보의 영향이 이제 주요 요제가 되고요. 자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산업하고 완전 좀 달라집니다. 수학 체증 현상. 기존에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그 이제 감소하는 효율이 감소하는데 이 인터넷 시대에서는 많이 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학 체증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걸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경제성, 혁신, 산업의 표준의 중요성 이런 게 주요 개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직상의 특징으로는 전략적 제휴가 이제 강조가 되고 시장 및 기술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창의력 증대, 기업가 정신 이런 게 주요 조직상에서 특징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략의 기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펼치려면은 수립하려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현실에 기반하고 장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선택을 하는데 그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적 사고를 전략적 사고라고 합니다.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자, 사업의 시발점은 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과 전략 기획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죠. 계속 변하잖아요. 전략을 오늘 세웠어요. 하지만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요즘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도 1, 2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1, 2년마다 점검하고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사고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은 환경은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아무리 좋은 전략도 1, 2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신하는 길을 보고 병사를 움직여야 하며 묘책은 현장에서 상대를 보며 생각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보고 병사를 움직여야 하며 전략 수립 및 기획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묘책은 현장에서 상대를 보며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 사고에 및 전략을 실행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전략적 사고의 원칙이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란 전체를 한눈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본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숲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기업이 있다면 기업을 둘러싼 기업 내부도 봐야 되겠지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전체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모든 역량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그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를 전략적 사고라고 하고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열린 사고, 오픈 띵킹, 논리적 사고
로지컬 띵킹,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린 사고를 하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린 사고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만 믿고 논리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열린 사고이고요. 열린 사고를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방법이죠. 제로 베이스 사고, 현장 중심 사고, 역발상 사고. 제로 베이스 사고는 말 그대로 과거의 경험과 기존 관념을 제로로 만드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매사에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발상을 전환해 보는 거죠. 자, 현장 사고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 현장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역발상 사고. 단순한 것으로 받아들여는 논리를 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다수와 다른 차별적 사고가 새로운 발상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독특함으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자, 열린 사고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논리적 사고입니다. 자, 중복이나 누락 없이 전체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논리력을 의미합니다. 자, 중복이나 누락 없이 이런 거. 우리는 전략을 세우면은 논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쭉 깔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제 부서장이나 임원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분들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했네. 이렇게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논리적 사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에서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위한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MNC, 그다음에 로직 트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논리적인 체계와 틀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수립되었던 그 프레임워크를 갖다 써야 됩니다. 또는 이용을 해서 모디파이를 좀 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맨땅에 정리돼서는 그러지 않고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함정에 허점 투성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와 틀이 필요하고 이제 기존에 개발된 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갖다 쓰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획의 흐름과 전체적인 틀을 설정하고 그것을 한 페이지로 압축하는 걸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봄으로써 기획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MNC는 이 앞에 논리적 사고 얘기할 때 중복이란 누락 없이가 벌써 나왔었는데 MNC는 영어 약자인데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Exhaustive입니다.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없고 누락되는 것도 없이 몇 개로 나뉜 부분들이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겹치지 않으면서 빠짐없이 나눌 수 있는 것. 다음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예시를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직 트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중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옮기면서 모든 구성 요소들이 나무 모양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전략적 사고를 세 가지로 구분했고 이 세 가지 중에 1번 열린 사고, 2번 논리적 사고인데 논리적 사고를 다시 프레임워크, MNC, 로직 트리로 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로직 트리입니다. 자, MNC에 기초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MNC하고 로직 트리를 같이 사용합니다. MNC에 기초한 로직 트리입니다. 자, 주요 과제가 있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나, 둘, 세 개로 나뉘었고 이 하나는 또 다시 몇 개로 나뉘고 또 몇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로직 트리라고 하고요. MNC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뉘었을 때 1, 2, 3으로 나뉘었을 때 요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모든 걸 다 커버를 하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가 MNC이고 요렇게가 이제 로직 트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사례가 있는데 경쟁사 대비 ROIC 개선 방안에 대해서 MNC에 기초한 로직 트리로 좀 전개를 좀 해왔습니다. ROIC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출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를 감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ROIC니까 투하 자본을 감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했고 이 세 개는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게 이제 MDC로 나눈 거죠. 이렇게 서로 나눈 거고, 요게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이제 로직 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매출을 증가하는 방법은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판매 단가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은 뭐 이렇게 또 세부 전략이 나오는 거고, 판매 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원가를 감소하는 방법은 원부 재료비를 감소하는 방법, 기타 제조 비용을 감소하는 방법, 판매 관리비를 감소하는 방법, 감가상각비를 감소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요거에 대한 또 세부 전략이 나오고, 투자자금을 감소하는 방법은 재고자산을 줄이는 방법, 채권을 감소하는 방법, 고정자산을 감소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세부 전략이 나오고, 이렇게 정리한 것이 MDC와 로직트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략, 그러니까 회사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MDC와 로직트를 같이 잘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모든 자료들이 굉장히 로지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열린 사고, 논리적 사고였죠. 마지막 사고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어떤 현실을, 어떤 대상을 현실에 기반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몸에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질문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입각한 논리력을 가지고 과제를 해결한다면 피상적인 사고와 비하를 막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의 기초 세 번째 시간으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전략 프레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략 프레임이란 기업이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미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 및 대응 방안을 만들고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그 대응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장단기적인 경영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전략 수립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수립 과정은 5단계로 지금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문제를 인식해야 되고, 그러면 그 문제의 관점에서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로드맵 수립 및 전략을 이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점검 및 피드백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크게 5단계로 지금 구분했고요. 문제인식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고,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 및 내부 역량 분석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분석 보고서를 이제 좀 이제 더 질을 높이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기초로 내부에서 치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을 수립하게 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방법론을 통해서 전략 프레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 수립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전략 수립을 이제 전략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전략 프레임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를 토대로 중장기 회사 발전 로드맵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전략 프레임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를 내부 지식 경영 체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후에 실행을 하게 되고, 실행 결과 점검 및 피드백을 해서 전략을 약간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략 수립 단계는 PDS 사이클을 이제 보통 타게 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랜, 두, C. 전략을 수립하고, 두, 전략을 실행하고, C. 전략을 평가한다. 뭐, PDCA라고도 이제 있는데, 플랜, 투, 체크, 액션에서 플랜, 계획을 세우고, 두, 실행을 하고, 체크, 점검하고, 액션, 이제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액션한다. 이런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PDS나 PDCA나. 그래서 전략 수립 P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환경 분석, 경쟁력 분석, 핵심 역량 분석, 전략 수립, 대안 평가, 전략 선정 이런 걸 하고, 전략 실행 단계 두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할당하고 전략을 선택하고 전략을 실시하고, C 전략 평가 단계에서는 전략을 통제하고 일관성 테스트하고
업적 평가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또 이 보상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줘야 이제 직원들이 전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자, 그래서 C를 한 다음에 C에서 나온 이제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시 플랜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플랜 to C, C는 다시 P로 반영하고 이렇게 이제 순환 구조로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전략 수립입니다.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외부 환경. 산업, 시장, 경쟁, 소비자와 기술 환경 및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기업의 강점과 양점을 분석해서 핵심 역량을 도출합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요인, 성공 요인과 핵심 역량 도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구성을 통해 얻어낸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자원 배분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핵심 역량, 경쟁 우위. 여기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인 나왔고 핵심 역량 나왔었죠. 기업의 조직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부별, 기능별 세부 전략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요게 먼저 이제 되고 이제 하부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략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전략을 한 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전략이 있고 기업 하부에서는 이제 사업부 전략이 있고 이 사업 전략 밑으로 이제 세부 기능 부서별로 기능 전략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기업 전략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사업 영역을 결정하는 전략이고 그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과 산업의 범위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수립이 됩니다. 기업이 하는 거니까 뭐 기업 내에서는 사업부가 여러 개가 사업부나 사업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업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화, 수직적 통합, 기업 인수합병, 해외 사업 진출, 신규 사업 또는 시장의 진출과 같은 결정을 기업이 하는 거고 각 사업 분야의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기존 사업 부문에서 탈퇴와 같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하부 이제 사업 전략에서는 개별 사업부 내의 경쟁 전략을 다루는 걸 의미를 하고요.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경쟁 기업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사업, 무슨 제품에서의 전략을 얘기를 한다면 이 사업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하부로는 이제 기능 전략이 있는데 사업부 수준보다 하위 수준의 전략, 개별 사업부 내에 있는 기능별 조직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업 수준의 전략과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이 수립된 이후에 기능별 분야에서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기능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의 이제 범위를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전략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장 전략과 경쟁 전략으로 나눌 수 있고 성장 전략은 뭐 주력 사업 확대, 다각화, 사업 부문 철수, 뭐 경쟁 전략에서는 세부 시장 철수, 차별화, 원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단계에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다각화를 하겠다, 어떤 시장에서 철수를 하겠다, 어떤 사업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 부분은 이제 사업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주력 사업 확대라면 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기존 시장 제품. 그러니까 기업 전략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전략이 수립이 되는 거죠. 기존 시장을 확대하겠다. 신규 제품을 어떻게 하겠다. 신규 시장을 하겠다. 그다음에 다각화에서는 수평 수직 통합을 하겠다. 사업 다각화를 하겠다. 비관련 사업 다각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가면은 기업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의 기업 전략이 이게 로직 트리잖아요. 맵리시에 기초한 로직 트리로 이렇게 뿌 뿌려지는데 요 부분은 이제 기업 전략, 요 부분은 사업부 전략, 여기서 펼쳐지는 요 부분은 또 이제 기업 전략이면서 사업부 전략, 사업부 전략 범위지만 기업 전략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 사업 전략에 대해서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좀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했고 이제 전략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전략 실행은 목표를 이해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 실제로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전략에 따른 목표를 공유하고 기업 내 각 조직 및 개인별로 부여된 목표를 이해. 조직은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개인들이 이 기업의 목표를 이해를 하고 이 목표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롤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 자금, 네트워크, 시스템 등 경영 자원을 중심으로 조직의 역량을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목표와 역량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공유하는 정기 회의를 운영해야 되고요.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평가하게 되겠죠.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후에 실적을 객관화하고 분석을 해서 객관화하고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외부 동향에 대한 분석과 내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포괄합니다. 전략이 이렇게 되는데 외부 시장이 어떻게 됐어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게 또 되게 중요하죠. 외부 동향과 내부 성과. 외부 동향은 시장 동향, 경제 상황, 소비자 트렌드 등 이런 것들이고 내부 성과는 시장 성과, 수익성, 기타 조직 역량 등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의 실적에 대한 객관화 및 정량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화. 여기서도 객관화 얘기를 했고, 근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량 평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가급적 목표 대비 달성도를 평가하여 객관화하여 평가하고요. 평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을 도출해야 된다. 여기 또 나왔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처할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정 및 재실행을 하게 됩니다. 평가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PDS처럼 비슷한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략의 기초의 세 번째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의 기초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략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비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귀에 들어보셨을 테고요.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비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현재 상태가 있고 미래 상태가 있어요.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이제 미래 상태가 되겠죠. 현재 상태는 우리 회사가 처한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게 현재 상태이고, 미래 상태는 비전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회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의지를 스테이트먼트로 만드는 것이 미래 상태입니다. 비전의 의의는 현재 사업 행위의 의미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조직원들의 행동을 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조직력을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고요. 하지만 비전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비전 수립으로 인한 효과는 조직원들이 동참해서 작성한 비전에 대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신념과 목적의식의 확산,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아니 종교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살짝 홀릭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념과 목적의식의 확산이 될 수 있고요. 조직 행동의 일관성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이해를 발판으로 권한 이임이 또 이제 가능할 수가 있고요. 자, 비전을 수립하는 배경, 회사가 언제 비전을 수립하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이러한 때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외부 환경의 변화, 거시 환경, 산업 구조, 경쟁 환경의 변화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우, 기존의 비전이 현재의 재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 이제 비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회사의 성장, 축소, 비즈니스 변경이 되었을 때, 회사의 매출이나 조직 등의 규모가 성장, 우리 회사가 한 요 정도 됐는데, 1000억 정도, 연간 1000억 정도 했는데, 급속히 성장해서 한 30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0억 시점이었을 때의 비전을 가지고 3000억이 됐는데, 그 비전을 유지를 한다면은,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겠죠. 네. 중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에 맞는 뭔가를 해야지, 중학생 때 그걸로
한다면 안 되겠죠. 또는 반대로 이제 1000억이 이제 300억으로 줄어드는데 1000억짜리 그 꿈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되겠죠. 또 거기에 맞는 해결 되겠죠.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확연히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도 비전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또는 이제 최고 경영자의 교체.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비전 체계 하에서의 전략을 이제 수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철학을 과시하거나 강제하기 위해서 비전을 바꾸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존 비전의 부실, 기존 비전이 없거나 기존 비전의 체계성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기존 비전의 메시지가 불명확할 경우에 이제 새롭게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업 인수합병 시였어요. 피인수 기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모기업으로의 편입, 인수합병 후에 기업 문화를 재정립하는 경우에도 비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비전의 원칙입니다. 비전의 원칙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되고 결과지향적이어야 되고 미래상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동기도 제공해줘야 되고요. 비전과 전략의 정합성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 비전 수립 절차입니다. 비전 수립의 첫 단계는 현 비전의 진단이고, 이를 통해서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에 현 비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비전 진단을 하고 비전 벤치마킹을 하고 비전 체계 테마 설정하고 비전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비전 기술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자, 비전 진단에서는 현 비전 체계의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전 벤치마킹은 비전 체계를 이제 벤치마킹, 또 선진사라든지 경쟁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벤치마킹을 하고요. 비전 미션 핵심 가치, 체계의 구성 및 의미의 전달 체계를 벤치마킹. 자, 비전 미션 체계 이제 우리가 보통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미션, 비전, 밸류, MBB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미션, 비전, 밸류 이 부분에서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 체계 테마 설정에서는 비전 기술서의 서브 항목을 정의를 하고요. 창의력, 혁신, 사례 등을 통해서 각종 테마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선택하고 정의하고 비전 워크숍을 하죠. 네, 직원들도 워크숍을 하고 팀별로도 하고 이제 임원도 워크숍을 해서 비전 테마를 기초로 한 다수의 비전안을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전 기술서는 진단 결과, 설문 결과, 벤치마킹, 인터뷰, 워크숍의 결과를 요 앞에 요거의 결과를 토대로 비전 기술서의 서브 항목을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각각의 비전 기술서를 선정하고 수정 또는 작성하게 됩니다. 비전 기술서라는 거는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기술서죠. 비전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전의 구성 요소는 자,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기술서가 있고 미션이 있고 미션 스테이트, 미션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코어 밸류, 밸류가 있죠. 그래서 MVV, 미션, 비전, 밸류를 포함한 걸 이제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기업의 의지, 하고 싶은 일이 되겠죠. 기업 이념, 경영층의 의지, 희망, 직원의 의지, 희망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 역량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해야 될게요. 외부 환경 분석을 해서 정치, 법, 제도 환경, 경제 환경, 사회 문화 환경, 기술 환경 등을 분석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고 있고 내부 환경을 통해서는 경쟁 위치, 경영 성과, 재무 환경, 핵심 역량 등을 분석해서 우리 회사가 강점과 약점을 얘기를 하고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이런 걸 이제 비전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 영역이나 조직 문화,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될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의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비전에 이제 담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비전 체계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요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비전 체계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전은 5 내지 10년 후의 미래 모습, 되고자 하는 모습이며 전략은 지금 우린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략은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션, 비전, 밸류. 자, 요거를 이제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션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5, 10년 후에 기업의 미래 모습, 되고자 하는 것, 이거요. 밸류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태도와 행동 규정,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올이 나오죠. 고올이 나오고,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비전이 5에서 10년 뒤에 미래 모습으로 정량과 정성의 목표가 나면, 요거에 따라서, 요건 5, 10년 후니까, 그보다 이제 조금 작은 3에서 5년 정도 주기에 이제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단중기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고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을 밑에 이제 전략이 존재하는 거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이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 5년 주기로 검토가 되고요. 뭐 물론 이제 3, 5년 주기라고 하지만 뭐 매년 이제 단기 사업 계획,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를 달성하기 위한 택틱 액션 플랜이 나옵니다. 전략이면 전술과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죠.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수행 업무고 1년 주기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미션 체계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미션, 비전, 밸류가 있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고울이 있고, 고울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펼쳐지고, 전략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이거는 기업의 비전 사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비전은 5, 10년 후에 대담한 목표와 목표 달성 후에 변화된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보통 되고요. 여기서 BHAG라고 하는 거는 Big, Hairy, Audacious Goal이라고 해서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제임스 콜린스하고 제리 포라스가 이제 Built to Last라는 책에서 이제 쓰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BHAG, 이거를 이제 비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립하라. 크고 위험하고 담대한 목표를 수립을 해라. BHAG라고 합니다. 그 BHAG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표적 BHAG, 역할 모델 BHAG, 공동의 적 BHAG, 내부 변형 BHAG.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들 유명한 회사니까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표적 BHAG는 2000년까지 매출액이 1250억 달러가 된다. 월마트가 1990년대에 수립한 비전이었어요. 지금은 충분히 더 넘었죠. 그래서 표적,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드는 1900년대 초에 자동차를 대중화한다. 그 당시에 자동차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포드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서 대량 생산 체계를 만든 게 포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포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단가를 획기적으로 떨어뜨려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만드는 게 헨리 포드의 비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머리가 살짝 찌릿찌릿하지 않나요? 되게 멋있는 비전이었죠. 시티뱅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서비스가 좋으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세계 금융기관이 되자. 지금 이렇게 달성했죠. 그 다음에 뭐 보잉 같은 경우는 민간 항공의 선두주자가 되어 세계를 제트 시대로 이끌자. 멋있죠. 그 다음에 역할 모델. 재생산업의 나이키가 되자. 나이키 자이로 스포츠라는 이제 디자인 회사인데 재생산업에서는 나이키가 되자. 멋있죠. 그 다음에 뭐 워킨스 존스는 오늘날의 HP처럼 20년 후에 존경받는 중요한 회사가 되자. 서부의 하버드가 되자. 스탠포드는 1940년대 서부에서 하버드 이제 아이비리그는 이제 대부분 다 뉴욕 이쪽에 동부에 있으니까 이 서부 쪽에서는 우리가 서부의 하버드가 되자. 역할 모델. 벤치마킹을 저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오는 거죠. 공동의 적은 세계 1위 담배 회사 RJR을 꺾자. 필립 모리스의 비전이었어요. 아디다스를 격파하자. 이게 1960년대 나이키의 비전이었어요. 지금은 나이키와 아디다스 어디가 더 큰가요? 뭐 이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나이키의 비전이 저 당시에만 해도 이제 아디다스가 먼저 가고 나이키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아디다스를 격파하자가 참 나이키의 비전이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겠죠. 안 바뀌었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야마하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혼다의 저거였죠. 비전이었죠. 그 다음에 내부 변형 BHAG. 대기업의 강점과 소규모의 기업의 민첩함을 함께 갖도록 회사를 혁신하고 우리의 시장에서 1, 2위가 되자. GE의 비전이었고, 우리 회사를 단순한 방위 산업체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다각화되는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바꾸자.
이 록펠의 내부 변형 비전이었죠. 내부 변형 BH의 비전이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전략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략의 기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외부 환경 분석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